자, 두 번째 시간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의 꽃입니다. 자, 이제 그 예정된 내용이요. 인류와 인종의 기원에 관한, 인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생명체마다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렇죠? 예,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인데, 자, 인류의 기원, 창조인가 진화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과연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화될지 몰라요. 그럼 과일도 너무 익으면 이상하게 변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너무 진화되다 보면은 좀비로 변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인류 진화에 대해서 이제 이런 원숭이 같은 그런 종류를 유인원이라고 표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원숭이 종류가 조금 더 발전한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본 적 있죠? 예, 이걸 옛날에 기억 안 나서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잘못 썼죠. 답안지에다가.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500만 년 전쯤부터 진화를 시작해서 결국 현대인까지 진화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듣게 되는 이름들이 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기억나십니까? 네. 하이델베르그인, 북경원인, 베이직인이라고도 하고 영어 발음은 패킹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원인도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지금 많이 고장나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신 거다. 구별해서 만드신 거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둘이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인간이 정말 짐승으로부터 진화되어 온 것인지 아닌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요, 화석이에요. 그럼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유골들이 진화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어쨌거나 이제 가장 전통적인 인류 진화는 오스트랄로피테쿠에서 시작해서 자바원인, 북경원인을 거쳐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으로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온 거다. 이런 식의 그림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이런 것들이 어떤 존재인지 구별을 좀 해드릴게요. 예. 여러분 오스트랄로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도 우리에게 친숙한 한글로 표현하면 촌스러워 보이고 외래어로 표기하면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스타벅스 멋있어 보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별다방. 그렇죠? 커피비는 뭐예요? 콩다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해도 외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뭔가 있어 보여. 그런 거 있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면은 외국어라서 무슨 뭔가 좀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 이거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오스트랄로라는 말이요,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피테쿠스는 뭐냐?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거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남쪽 원숭이, 남방 원숭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뼈들은요 원숭이 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숭이 종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특별한 게 사실 아니에요. 원숭이.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독일의 네안데르탈 지방에서 발견된 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의 크로마뇽 지방에서 발견된 뼈라는 뜻이에요. 저 한국말로 바꾸면요 김천댁, 수원댁이. 그래서 여러분 이쪽은요 그냥 사람 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사람 뼈들이고요. 이쪽은 원숭이 뼈예요. 여러분, 인류 진화를 밝히려면 원숭이 뼈나 사람 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간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인류 진화를 밝히는데 무슨 중요한 단서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또 속는 게 뭐냐면, 뭐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의 머리뼈가 현대인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저 뼈가 현대인보다 좀 크다는 얘기는요, 현대인들의 평균보다 크다는 얘기지, 현대인 중에 제일 큰 사람보다 더 크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의 어른들의 머리뼈를 크기를 조사해 보면요, 정말 주먹만한 탤런트들, 그렇죠? 그런 사람부터 아주 위대한 그 사람까지 정말 차이가 많아요. 맞죠? 요만한 사람부터 이만한 사람까지 다 다양하죠? 그 사람들의 평균값이 현대인들의 머리 크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의 머리뼈는 현대인의 평균보다 크다는 얘기죠. 현대인 중에 제일 큰 사람보다 더 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뉴욕에 가면 전 세계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뉴욕 복잡한 사거리에 딱 앉아갖고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만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에 크로마뇽인도 지나가고 네안데르탈인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쪽 뼈들은요, 사람 뼈이기 때문에 진화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간이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과거에는요, 이제 머리뼈를 옆에서 보면은 많이 기울어져 있고 여긴 거의 수직이죠. 이런 걸 가지고 뭐 진화가 많이 됐다 덜 됐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저렇게 배웠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각자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옆에 있는 사람 옆면을 한번 살짝 보세요. 자, 자연스럽게 앉아주시고 괜히 턱을 당기거나 이러지 마세요. 자, 어떻게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진화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뭐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가요, 아주 어리석은 넌센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 진화의 증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그럴 수 없다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분 살아서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죽은 후에 머리뼈만 발견됐으면 박물관에 전시해야 돼요. 아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길어져 있어.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몇십만 년 전 유인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현대인이에요. 근데 이래요. 이분도 여기는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더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머리뼈를 조사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뼈 형태를 갖고 진화가 덜 됐다 더 됐다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다양해요. 스페인 쪽에 가면은요, 이쪽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분도 살아서 발견됐게 만들죠. 그렇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생겨야 저런 풍습도 있었어요. 이런 걸 편두라고 하거든요. 편두. 이 아이 보세요. 여러분, 아이는 머리가 좀 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틀로 고정시키거나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만들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헤어스타일을 바꾼 게 아니고 헤드 스타일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환경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두개골의 형태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두개골이 좀 많이 이상하다고 해서 원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 잘 가르치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턱뼈만 발견되는 경우는 이 치아 배열이 평행하냐, 이렇게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뭐 진화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것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이제 원숭이 쪽이고 이게 사람 쪽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구강 검사를 좀 해주세요. 자, 집에 가서 이제 따로 거울 보고 하시고, 여러분, 이분은 치열 교정 전문 의사인데 자기 환자의 본을 떠는 곳을 어느 날 쫙 나열해 봤더니 많이 벌어진 사람부터 거의 평행한 사람까지 다 있어요. 치아 배열 갖고 진화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도 과학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저런 거에 자꾸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똑같은 두 개 볼을 발견한 다음에 상상도를 저마다 다르게 그려요. 무슨 말이에요? 상상도를 그리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자기 생각에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상도만 보니까 와 정말 이런 원시적인 이렇게 살았었는가 봐라고 믿음을 가져요. 이런 건 절대로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뼈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쪽은 원숭이고 이쪽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중간이 정말 믿을 만한 증거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자바인 국경인데 자바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자바원이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았을 거라고 막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럼 1891년에 네덜란드 의사인 유진 듀브라는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류 진화의 증거를 찾겠다고 하고서 인도네시아 자바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 중에 자바 섬에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뼈들을 발견한 다음에 자바 원인을 발표한 것이 이런 괴물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바 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실제 증거가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믿을 만한 증거인지.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자바 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뼈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뼈 중에 몇 퍼센트 발견해야 확실한 증거겠어요? 자, 여러분은 얼마나 엄격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나는 80% 이상 발견돼야 된다. 1번. 아니다. 50%만 발견돼도 믿어주겠다. 2번. 3번은 20%만 발견돼도 믿어주겠다. 자, 이 셋 중에 여러분 어느 정도나 뼈가 발견돼야 믿을 만한 증거라고 인정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자, 나는 80% 이상 발견돼야지만 믿어주겠다. 오, 이분들은 꽤 엄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사귈 때 조심하세요. 자, 2번 아니다. 나는 절반만 발견돼도 믿어주겠다. 50%만 발견돼도.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20%만 발견돼도 나는 믿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돈을 꾸세요. 100만 원 꾸고 20만 원만 줘도 아주 행복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자바원인데도 발견된 것은요, 이 많은 뼈 중에 뭐냐면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자바원인에 발견된 증거는 이게 전부예요. 머리뼈 일부분, 허벅지뼈, 이빨 몇 개. 끝. 이 많은 뼈 중에 이만큼 발견. 여러분 저도요 이런 사실을 맨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하고 발표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전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개의 뼈가 한 군데서 나란히 발견된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뼈 사이는 15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아무리 뒤져도 더 이상 뼈가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뼈들은 더 멀리 흩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렇게 됐다면 이 두 개가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가능성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개를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발표 당시도 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의심을 했겠죠. 그렇지만 워낙 진화론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저거를 여전히 지금도 진화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이건 거의 사람 뼈라는 게 확인됐고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수마트라 바탁 부족의 청년이거든요. 여러분 이마 경상 보세요. 거의 자바원인의 경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주민의 뼈에 파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진화의 증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곳에서는요, 거의 사람의 뼈가, 확실한 뼈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화의 증거일 수 없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자바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뼈가 정말 허술한 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북경원인에 대해서도요. 이런 북경원인, 이런 중국 사람들은 이 북경원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왜냐면 자기들의 역사가 한 50만 년쯤 됐다 이렇게 우길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경 근처의 동굴 속에서 뼈들이 몇 개 발견된 걸 가지고서 북경원인을 발표해서 이런 식으로 두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북경원인의 뼈들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중에 다 분실됐어요. 저걸 어떻게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다가 오히려 분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본 뼈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계속 저것을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뭐 이런 거 겨우 전시되어 있는 정도예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서 이런 북경원인을 만들어낸 건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더 원시적이지 않나요? 이게 현대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북경원인 복원해 놓은 거하고 정말 똑같은 사람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원시적인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에요. 그럼 북경원인이 인류의 어떤 진화를 밝힐 만한 존재냐?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북경원인에 대한 뼈들도 이분은 더 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좀 알면 이렇게 뭐 이런 뼈 가지고서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우긴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자바원인도 북경원인도 그러니까 정작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뼈들이 확실한 뼈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진화론자들은요, 인류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완벽한 뼈가 나오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발견되는 거는 사람 아니면 원숭이 뼈거든요. 여러분 완벽하게 발견된 뼈 중에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는 뼈는 지금까지 한 개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부서진 뼈가 나와야 좋아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많이 훼손돼 있어야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뼈들을 좀 보시면요, 여러분 크게 세 그룹이에요. 호모 그룹, 이게 동성애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모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이제 호모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인간 쪽에 해당되는 뼈가 있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요. 이건 원숭이 뼈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진화를 했을 거라고 우기는 거가 파란트로푸스예요. 근데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갖고 호모 그룹에 해당되는 뼈들은요, 크로마뇽인의 뼈가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 벽화까지 남겨놓을 정도로 예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 뼈나 다를 거 없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아까 그 허술한 뼈 말고 원주민 뼈가 발견된 거 있다 그랬죠. 이것도 뭐 사람과 다른 거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것들의 뼈들이거든요. 그 중에 좀 많이 부서진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네안데르탈인을 상상을 해갖고 두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원시적으로 보여요? 그럼 옆집 아저씨 수영 한 달 안 갈 거면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그냥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홍수 이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쪽도 사람이라서 진화론자들 자체도 호모 그룹으로 분류를 해요. 네안데르탈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그인이나 마우어인, 로디지아인의 뼈들은 좀 마모가 되긴 했어도 이것도 역시 사람 쪽의 뼈라고 진화론자들 자체가 또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도가 뭐 10만 년, 30만 년 이러다가 이제 막 100만 년 넘게 뛰죠. 근데 여러분 100만 년 넘는다고 하는 뼈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부실한 뼈들이죠. 그럼 100만 년 넘는 뼈 중에 완벽한 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허술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0만 년, 200만 년 되는 파란토프로스 그룹들은 더 마모가 심해. 맞죠? 이걸로는 판단을 하기가 힘든 뼈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괜찮은 뼈들이 있는데 안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괜찮은 뼈들은 다 사람 아니면 원숭이로 완벽하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진단론자들이 가능한 한 이런 허술한 뼈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허술해요.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쪽으로 가면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점점 더 불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불분명할수록 연도를 길게 매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430만 년 전 정도면요, 거기서 부스러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진화에 대해서 그동안 발견한 뼈들의 종합이에요, 종합. 근데 얼마나 허술한 뼈들을 갖고 인류 진화를 얘기하고 있는지 일단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인류 진화에 대해서 보여줄 만한 확실한 뼈가 없어요. 혹시 나중에 발견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을 좀 이제 확인하시도록 도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류 기원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좀 대답하기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종 문제인데, 인종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 뭘 저렇게 다투나? 인종 문제 토론하고 있나? 자,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그 아담과 하와라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도 정말 너무 달라. 그렇죠? 여러분, 흑인도요, 그냥 타이거 우즈 비슷하게 좀, 예, 그 가무잡잡한 사람도 있지만은, 구두약 치르는 것처럼 까만 사람이 맞죠?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은요, 정말 까매. 맞죠? 그 사람들은 밤에 만나면 안 보여. 근데 말을 시작하면 이빨만 덩덩 떠서 보여.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른데, 여러분, 이제 그 아담의 자손들이 퍼져서 살다가 대홍수 때 다 죽고 8명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 8명의 후손 중에 흑인, 백인, 황인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전 세계 원주민들의 피부색 분포를 보면 아무래도 유럽이 하얗고요, 아프리카 쪽이 까맣고, 아시아 쪽이 중간 갈색 정도 되는데, 근데 사실은 피부색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머지 몸의 특징들도요, 인종 구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피부색이 워낙 뚜렷하니까, 이제 우리는 주로 피부색 갖고서 인종을 나누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종 문제는요, 그 유전자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DNA 물려주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는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피부색을 검게 보이게 하는 색소가 멜라닌 색소죠? 그래서 백인들도 피부 조직 중에 멜라닌 색소층이 있어요. 근데 백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고, 흑인들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강하게 나타나는 쪽이 우성이에요. 그래서 우성은 대문자로 표현하거든요. 열성은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성, 열성은 어떻게 나누냐면, 여러분, 자식을 낳았을 때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10명 낳았으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까맣다. 이게 우성인 거예요. 일부분이 하얗다. 이게 열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쌍꺼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느 쪽이 우성이라고 그러죠? 쌍꺼풀이 없는 유전형들이 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을 때 자녀들 중에 한두 명 낳을 경우는 구별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10명을 낳았다. 아들, 딸을. 그러면 쌍꺼풀이 없는 아이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그게 우성인데, 어쨌거나 우성은 대문자, 열성은 소문자인데, 예를 들어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순수한 흑인의 경우는 멜라닌 색소에 관한 한 우성 정보만 갖고 있겠죠. 백인은 열성만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죠.
근데 여러분 생식세포는요, 일반 세포 속에는 이렇게 들어있지만 생식세포 속에는 이게 다 안 들어가고 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만 들어가요. 그런 식의 조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흑인 여자의 경우는 우성 정보를 가진 난자를 만들겠죠. 백인의 경우는 열성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의 피부 색깔은 무슨 색깔이 될까요? 혹시 얼룩이가 나올까요? 아니면 점박이? 여러분 이 둘이 결혼하면 이 우성과 열성이 합쳐지기 때문에 완전히 까맣지도 않고 완전히 하얗지도 않은 중간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혼혈 갈색이라고 했고 이런 식이 나와요. 이게 혼혈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걸 뮬레트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성 열성이 함께 있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혼혈들끼리 결혼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혼혈인 경우는 우성 열성이 같이 있다 그랬죠. 근데 생식세포는 이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성들끼리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열성들끼리만 들어간 경우도 있죠. 우성 열성 함께 있는 경우 다양하겠죠. 이쪽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이 둘이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칼라프죠. 그러니까 우성들끼리 만난 경우는 까만 아이가 나옵니다. 열성들끼리 만난 케이스는 하얀 아이가 나옵니다. 그 중간 색깔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이 결혼해갖고 우리는 아이를 하나만 낳자 그러면은 확률상 중간 색깔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우리는 16명 낳아봅시다 하고 아이 낳는 일에만 전념을 한다면 줄줄줄 나오겠죠. 그 중에는 까만 아이, 하얀 아이, 중간 색깔 다 나옵니다. 자, 원리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표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해줘요. 이런 부모의 피부색은 서로 똑같죠. 근데 자식들은 다 다양하게 나왔죠. 자, 같은 부모 밑에서 다양한 피부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인종이 나눠지는데 수천 년 걸린다, 일대만 해도 가능하다? 단 일대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종이 나눠지기 위해서 수천 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종은요, 이 바로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환경에 적응해서 까매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쌍둥이가 나왔어요. 이건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인 경우. 근데 까만 아이, 하얀 아이가 동시에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아빠, 엄마예요. 이 아빠도 부모가 흑인 백인이에요. 이 엄마도 부모가 흑인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흑백 혼혈들끼리 결혼한 거야. 근데 쌍둥이가 나왔는데 동시에 까만 아이, 하얀 아이가 다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스에 한때 나왔었어요. 여러분 지금 동시에 흑인 백인 나온 것도 신기하지만 아빠 엄마의 나이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너무 늦었어. 7년 후. 그런 경우가 참 드물지만 이렇게 있어요. 이 경우는요, 두 자매가 흑백쌍둥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모들이 또 나왔어. 또 다른 경우. 자, 이쪽이 바로 이란성 쌍둥이들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일란성 아까 보여준.
그러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서로 다른 피부색의 아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때 만에 나온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낳은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러면서. 근데 예를 들어 우성 정보를 가진 자녀들끼리 아프리카에 가서 자손을 퍼뜨리면 그 집안은 부두약 집안이다. 그 다음에 열성 정보를 가진 자녀들끼리 유럽으로 올라가면 백설기 집안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 색깔을 가진 자녀들끼리 결혼하면 갈색 종족이 나오겠죠? 근데 이 갈색 종족이 황인종은 아니에요. 황인종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갈색 종족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갈색들끼리 만나면 아까 뮬레토 브라운과 같은 혼혈 갈색이 다시 나옵니다. 자, 원리가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간단한 퀴즈. 그럼 인류의 조상 아담은 까맸을까요? 하였을까요? 황인종이었을까요? 자, 1번 흑인, 백인, 황인종. 자, 아담은 흑인이었을 거다. 한 분, 두 분. 오, 예. 아주 특이한 분들이에요. 자, 아담이 백인이었을 것 같다. 좀 기분이 안 좋죠? 예. 아담이 황인종이었을 거다. 예, 역시 팔이 안으로 굽죠? 자, 구길 게 아니고 따져봅시다. 자, 이거는 보충 설명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흑인이었다면 아담 갈비뼈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복제한 거죠. 그럼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겠죠. 그럼 모순들은 까매야 되죠. 그건 아담이 흑인이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백인이냐? 똑같은 논리로 아니죠. 그럼 아담이 황인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황인종들끼리 결혼했을 때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아담이 황인종도 아니에요. 그럼 아담은 뭐였겠느냐? 잘 생각해보면 아담은 처음부터 혼혈이에요. 그렇죠? 흑인과 백인을 다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잡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낳을 때마다 달라. 맞죠? 까만 아이 낳았다가 하얘 낳았다가 금발에 은발에 푸른 눈에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또 나보자 이러면서 아주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보면 아담은 처음부터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나머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노랬을 거고 함이 까맸을 거고 야벳이 사했을 거다. 꼭 이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8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었다면 다양한 후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잘 보세요. 대홍수 때 8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맞죠? 그럼 그 8명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8명만 살아남았다고 치자고요. 축하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8명이 아무리 결혼을 해도 흑인도 안 나오고 백인도 안 나오겠죠. 이 8명이 가진 유전자만 전달될 테니까. 맞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이 8명에게 이 모든 유전자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지금 현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갖고 내려온 유전자만 물려받는 거겠죠. 맞죠? 그렇다면 이 8명이 홍수 이전 세상의 모든 유전자를 갖고 나오지 않았다면 홍수 이전 세상은 훨씬 유전자가 다양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홍수 이전이 훨씬 다양했을 거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홍수 이전에는요 보라돌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혹시 천국 갔을 때 저렇게 이상한 피부색을 보거든 놀라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지리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 살다가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이 지점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중간지대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한번 헤어지면 한동안 만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노아의 자손들 중에 이 우성 정보를 가진 남녀 한 쌍만 일로 가도 여긴 다 까매지는 거예요. 열성 정보를 가진 남녀 한 쌍만 위로 올라가도 여긴 다 하얘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 이렇게 나름대로 분리돼서 살다가 여기서 만났어. 처음에는 이쪽으로 건너간 그 황인종 계통의 그 인디안들이 여기 오랫동안 살았죠. 근데 이쪽으로 올라간 백인들이 건너가서 다 몰아내고 이 땅 뺏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다가 노동력 필요하니까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흑인 백인 섞이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발밑에서부터 까매져 오거나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혼혈들 생겼죠. 그러다가 여기 흑백 혼혈 생기고 나서 아시아 사람들이 살기 좋대더라 건너가자 이래갖고 미국대로 건너가서 막 뒤섞여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인종 전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헤어질 때도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하게 헤어지듯이 여기서도 다양한 인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섞였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종 문제는 유전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 가서 오래 사니까 까매졌다. 이거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기지개 한번 쫙 켜시고. 재미있으십니까? 네. 좌양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앉은 사람이 오케이 할 때까지 쉽게 오케이를 하지 마세요. 반대로도 합시다. 반대로도. 이제 바로 하시고요. 자, 여러분 보통 이제 컨디션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그 중요한 안마법이라기보다 몸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한의학에서 이 손에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있다는 얘기 하죠. 발바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럼 온몸을 안마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요, 이 손만 잘 안마해도요, 몸이 풀리기도 하고 질병이 낫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손을, 남자들은 왼손부터, 여자들은 오른손부터 안마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왼손이 이렇게 있으면 손을 이렇게 거꾸로 잡아도 이렇게 잡아요. 이거 이제 강강강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뒤로 꺾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땡기듯이 잡아갖고 이렇게 한참 잡고 있으시면 몸이 풀려요. 풀렸다. 그래서 이게 잡을 때 굉장히 아픈 사람들은 몸에 어디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거. 물론 이제 좀 아플 정도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부러질 정도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들을 때도요, 졸리면 이거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참 이렇게 잡았는데 금방금방 바꾸지 마시고 한참을 이렇게 잡아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칭. 그래서 막 여기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다 풀어줘야 돼. 이게 그냥 약간 뻐근하다 할 정도면은 괜찮은 거고, 막 땡기고 아프면은 몸이 부드럽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졸리는 사람들은요, 이러고 앉아서 들으면은 훨씬 시원해요. 몸도 시원해요.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도 좋아요. 안 졸렸어. 근데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이거 절정 고수가 알려준 애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평소에 이것만 꾸준히 이렇게 하고 지내도요, 몸 컨디션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이렇게 비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몸이 골고루 좋아져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아직 실감이 안 날 나이야. 이제 40대, 50대, 60대 되잖아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부모님들한테도 이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대략이라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이게 양쪽 팔이고 다리 쪽을 하고 이제 이 손바닥에 장기가 있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는 요 부분이 자궁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마를 잘 해주고 이게 해주면은 좋아져요. 상식으로 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꺾고 그러면은 굉장히 컨디션 좋아요. 자, 내일 오전에는 또 다른 팁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계속 하고 있으면 정말 오늘 컨디션이 좋아지고. 어서 좋아졌어요? 사이빌 가능성.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되기로 마음 먹었지만요, 여러분의 지식은 이미 진화론으로 찌들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암 중에도 별로 암에 걸렸어도 치명적이지 않은 암이 있고요, 아주 치명적인 암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폐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몸에 암이 걸리면 이제 건강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듯이 여러분의 지식 속에도 지식의 암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식의 암이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진화론을 계속 교육받았기 때문에요. 텔레비전, 교도 진화론, 교과서도 진화론, 잡지도 진화론, 다 진화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진화론적인 사고가 아예 그냥 인이 박히듯이, 담배 피는 사람 인 박히듯이 인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해서 떼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석기시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역사 배우다 보면 맨 앞에 바로 석기시대 이런 거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석기 유적을 발견했다, 뭐 신석기 때 뭐 유적지를 발견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 얘기들 해요. 이런 유적들을 갖고 그래서 점점 발전해 온 것처럼 얘기하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발전했다는 이런 생각은요,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은 발전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망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절기 거의 공식처럼 배웠죠. 아주 원시적으로 살다가 최근에 와서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배우죠. 이게 진화론적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기가 막힌 스마트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어리버리한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이건 킹제임스 버전 번역이라서 약간 좀 번역 스타일이 다르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롯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자기를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롯과 쇠가 바로 청동과 철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청동과 철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구 때에? 두발가인. 여러분 두발가인이 어느 시절 사람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성경 족보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부터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럼 아담이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 죽이고 가인 쫓겨나죠.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이죠. 그렇죠? 그래서 셋의 후손 중에 노아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결혼을 또 해요. 그렇죠? 근데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셋만 낳은 게 아니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계속 셋 이후에도 계속 아들, 딸을 낳는 거예요. 그럼 그 낳은 아들, 딸들이 다 평균 900년 넘게 살죠? 그러면 가인은 그 낳은 아들, 딸 중에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가인이 결혼한 다음에 가인도 후손을 퍼뜨리죠. 그래서 가인의 여섯 번째 후손이 두발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따지면 7번째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은 930년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산 거냐면요. 잘 보세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후손 태어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애들 지나갈 때마다 얘 너 몇 대 후손이냐? 그렇죠? 왜냐면 이때 900년이 넘게 장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900년 넘게 살았는지는 제가 내일 오전에 이제 대홍수 강의를 해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때는 장수했던 사람 시대예요. 그리고 가인은 셋보다는 먼저 태어나야 되죠. 그리고 셋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몇십 년 전에 가인이 태어났겠죠. 근데 가인이 쫓겨나긴 했지만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평균 수명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셔갖고 아무도 못 죽이게 했어. 그렇죠? 인간이 보증해 준 거라면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기 때문에 가인은 저 당시 평균 수명을 살겠죠. 그럼 여러분 가인이 이때쯤 태어났다면 평균 수명을 살았다면 이 정도까지 살았겠죠. 그럼 가인은 아담의 후손 8대 후손 태어날 때까지도 살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가인의 7번째 후손이 두발가인이라면 이 두발가인은 누구하고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냐면 무드셀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아담이 죽죠. 그렇죠? 그러면 두발가인도 비슷하다고 본다면 두발가인과 아담은 함께 살았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두발가인이 동과 철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아담 때부터 동과 철이 개발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인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동과 철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동과 철을 사용하기 이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석기를 먼저 썼다고 가르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아담 시대 때부터 동과 철을 바로 개발해서 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구석기 신석기가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뒷받침해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 여러분 이거 영화 장면이 아니에요. 실제 현장 사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등에 뭐 외고 달고 거 있죠. 이게 돌 도끼. 근데 이 사람들이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하는 데 있죠. 인도네시아 부족 중에 한 부족이에요. 그런데 돌도끼 들고 살고 있어요. 살아서 발견된 게 망정이지. 이 사람들 죽고 나서 이것만 발견했다고 치자고요. 이 자루는 썩어버리고. 그러면 저거 발견한 사람이 그거 들고 외쳤겠죠?
여기 누가 살고 있었다? 석기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몇만 년 전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1970년대에 발견됐어요. 2010년까지만 해도 3,000명이 밀림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원시적인 삶을 살면서.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찍은 거예요. 손님들이 왔을 때 최고의 접대 음식이야. 여러분 여기서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명과 공존해서. 그러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거 문명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럼 원시와 문명은 시간 순서예요? 아니면 공존해온 거예요? 공존해온 건데 상대적인 비율만 달라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긴 역사 속에 이런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런 도구들 발견되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고 발표했어요? 역사 이전 사람들일 거라고 발표했어요? 모두가 다 역사 이전이라고 발표했죠? 그럼 그게 합리적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지금도 존재한다면 과거는 더 많았을 거고 늘 존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 속에서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문명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비율이 변한 거지. 이 사람들이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봐도 그렇지. 근데 여러분 지금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문명과 함께 존재했던 이 모든 유물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역사 속에 함께 공존했던 거라고 설명하지 않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역사 이전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은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석기시대가 먼저 있었고 문명이 나중에 있었다는 것은요 진화론적인 역사 왜곡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누가 안 가르쳐줘. 그래서 여러분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건요 진화론적 생각. 여러분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요 상해는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산간족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도시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멋있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런 속에서 태어났다면 저러고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것에서 벗어난 지 몇십 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시와 문명은 항상 공존한 거지 이런 석기시대가 오랜 세월 동안 먼저 있었고 발전했다. 이게 바로 진화론적인 역사입니다. 그럼 저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의 역사가 그리 오래될 수 없다는 것을 인구 증가로 좀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 1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자, 여러분 이 전세계 지도고 이 빨간색이 뭘 의미하냐면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 여기 보세요. 폭발할 지경이야.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든 이유가 여기서 살아서 그래. 그렇죠? 이 엄청나게 몰려 사는 곳에서 지금 부대끼며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빨리 아프리카로 가세요. 캐나다 얼마나 넓어 여기. 자, 여러분 인구 밀도인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는 70억 넘은 지 꽤 됐어요. 그렇죠? 예. 재작년에 70억을 훨씬 넘었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인구 증가 속도가요 35년 만에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 20대, 30대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50대 가면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나이 정도 이상 되면은 100억이 훨씬 넘고, 여러분 노인 시대 70세, 80세, 90세 되잖아요. 200억. 하여튼 열심히 살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인구 증가 속도예요. 어느 지역이 인구가 빨리 증가하는 건데, 여러분 선진국들이 아무리 천천히 느리게 증가해도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바글바글 나와서 이민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평균적으로 볼 때는요, 인구 증가하는 속도가 줄질 않아요. 인구는 정말 폭발할 지경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진화론에서는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의 조상이 50만 년 전쯤 출발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50만 년 전에 2명 이상의 조상이 50만 년 지나는 동안 70억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화론에서는 이게 합리적인지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대홍수 심판 때 8명 살아남았다고 돼 있죠? 그 8명이 지금 70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보세요. 50만 년 동안 70억 되는 게 합리적인지, 4,500년 만에 70억 되는 게 합리적인지 계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고 계산 안 하고 안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일단 느낌으로 둘 중에 어느 쪽이 현실적일 것 같아요? 지금 계산 안 해봐서 지금 확신을 못 하겠죠? 자, 먼저 여러분 인구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2명이 4명 되죠. 근데 요 2명이 또 4명 되겠죠. 아, 그러니까 2명이 4명 되면 4명이 6명 되는 게 아니라 8명 되고 2배씩 일정 기간 동안 늘어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는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있는 양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복리 늘어나듯이 늘어난다. 이런 거죠. 그럼 은행이 이자를 복리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진화론에서 50만 년 전에 출발했다고 하니까 이게 타당한지 계산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은 35년 만에 2배로 늘어나지만 옛날에는 아주 느려갖고 500년마다 2배씩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00년마다 2배면 빠른지 느린지 느낌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500년이었죠. 조선 초에 2사람이 조선 끝날 때 4명 되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와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이건 비현실적으로 느린 거죠. 맞죠? 아마도 그 집안은요, 대대로 역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 좀 불어나면 역적 모의를 했다가 발각돼갖고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 중에 뒷문으로 애기 하나,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렇게 느리게 늘어났다고 쳐도 잘 보세요. 처음에 2사람이 500년 후에 4명 되고 1000년 후에 8명 되는 그런 속도죠.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면 여러분 2명, 4명, 8명은 2에다가 또 2를 곱하고 또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1승, 2의 2승. 지금 문과분들은 머리가 터지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2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5000년 지나면 2의 11승이 되면서 2000명으로 늘어나요. 이런 속도로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만 년 지나면 2의 n승이 되겠죠. 어쨌든 이 n값은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진법에 약하니까 10진법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10의 몇 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의 n승은 10의 k승명을 이걸 풀면 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잘. 그렇죠? 잘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다음 단어를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머리에서 쥐가 날 거예요. 양변 로그를 취하면. 예, 여러분 양변 로그를 붙이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n 로그 2는 k 로그 10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로그 10은 그냥 1이에요. 1.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건 있으나 마나 하니까 여러분 드디어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k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n 값도 알고 로그 2 값도 알면 구해지는 거죠. n은 뭐냐면은 500마다 숫자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50만 년이 500년에 몇 배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50만 년은 500년에 1000배거든요. 여러분 n 값은 드디어 1000으로 구했어. 로그 2 값 알면 되죠. 로그 2 값 0.30 너덜너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충 0.3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1000에다가 0.3을 곱하면 300 정도 되죠? 여러분 드디어 구했어요. 10의 몇 승? 300승. 10의 300승. 여러분 10의 300승이 어떤 숫자인지 알아요? 일자 하나 쳐놓고 동그라미 300개 친 숫자예요. 여러분 10의 300승이면 여러분 100억이 10의 10승이거든요. 이게 일자 하나 치고 동그라미 10개 친 거예요. 근데 10의 300승은 동그라미를 300개 쳐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두 사람이 500년마다 2배씩 늘어나면 50만 년 지났을 때 10의 300승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공학을 공부하지만 10의 300승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느낌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느껴보려고 어느 심심한 날 저 숫자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계산이에요.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아서 지구만한 덩어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모아서 지구만한 경단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사람이 몇 명 필요할까? 이걸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구의 부피를 한 사람의 부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지구 부피 구하고 이 사람의 부피를 구하면 몇 명 필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지구의 부피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3분의 4 파이 r 3승 공부에 수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R 값이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죠? 지구 반지름은 6370km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식에다가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지구 부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구 부피는 반경 구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부피는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간단하게 계산했어요. 키 곱하기 어깨 너비 곱하기 가슴 두께 이러면 한 사람 들어가는 관 사이즈가 나와.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냥 한 사람의 부피라고 대충 계산하자고요. 그러면 한 사람 부피 계산했더니 이게 나와요. 그러면 지구 부피에다가 사람 부피로 나누면 되죠. 그랬더니 10의 21승명이 필요해. 이게 9도 10이라고 보면 10의 22승명 정도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은하계 내에 별이 10의 11승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은하가 우주 안에 또 10의 11승계가 있어요. 결국 이 숫자는요 무슨 숫자가 똑같으냐면 이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의 사람을 모아서 경단을 만들면 지구만해진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300승 되려면 멀었죠. 그래갖고 이번에는 이게 지구 갖고 안 되는 것보다 태양 갖고 해봤어요. 여러분 태양은 지구를 100만 개 모으면 태양만해져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만하면 태양은 좁쌀할 만한 거예요. 태양이 그래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듣겠네요. 태양이 이만하면 지구는 좁쌀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갖고 태양만한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면 10의 28승명이 필요해. 그래도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태양계 갖고 했어요. 태양계. 그럼 태양계는 뭐야? 태양이 여기 있으면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이 있죠.
이 명왕성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거대한 우주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몇 명 들어가는가 계산한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심심했는지 알겠죠? 그랬더니 10에 39승명이 필요해요. 그래도 아직 300승 되려면 멀었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1광년. 여러분, 이 광년이라는 말이 미친 여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1광년이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야. 이런 빛의 속도는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럼 30만 킬로미터면 지구 한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럼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1초 째깍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든다면 대박이에요. 그렇죠? 서울서 뉴욕까지 째 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째깍도 아니야. 째 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속도거든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을 가야 돼. 그 거리만한 거대한 우주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몇 명 들어가는가 계산해 봤더니 10에 49승명이에요.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 은하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은하는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5만 광년이야. 빛의 속도로 5만 년을 가야 돼. 근데 지구는 그 중에 3만 광년쯤 떨어진 곳에 지구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은하의 크기예요. 근데 이 우리 은하만한 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몇 명 들어가는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10에 64승명 나와요. 계속 할까요? 이만할까요? 이만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0에 300승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숫자가 뭐냐면 지금부터 50만 년 전에 두 사람이 500년마다 2배라는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늘어나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어야 되는 숫자예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뭐 50만 년을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럼 인류 역사가 저렇게 길다면 지금 이 우주를 가득 채울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어야 된다. 그건 함부로 50만 년 얘기하지 마세요. 50만 년이 아니라 5만 년도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몇십만 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요, 되뇌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대홍수 사건을 현실적으로 따져봤어요. 여러분, 대홍수 때 8명 살아남은 것이 지금 70억 됐다는 얘기죠? 근데 대략 4,500만 년 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대홍수 때 8명이 지금 50억 넘게 됐다, 그 얘기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계산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2명이 100억 되는 걸 계산한 다음에 요만큼만 고려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0억은 10의 10승이죠? 근데 그게 대충 2의 m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 m값을 찾아내면 돼요. 그럼 여러분 2의 m승이 10의 10승을 풀면 되는데 이 m값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풀면 된다 그랬죠? 양변 도고를 취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면은 m이 33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두 사람이 2배씩 33번을 깡총깡총 뛰면 100억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구하면 되죠. 그럼 몇 번 빼주면 되냐면 1번, 2번, 3번을 빼주면 되죠. 그럼 30번이 되는 거죠. 33번에서 3번을 빼주니까.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풀렸어요. 여러분 대홍수 때 살아남은 8명이 30번을 2배 늘어나면 지금 현재 인구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30번을 4,500년 만에 뛰어야 되죠. 그럼 4,500년을 3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평균 150년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드디어 됐어요. 대홍수 때 살아남은 8명이 150년마다 2배씩 늘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50년마다 2배씩만 늘어나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럼 150년마다 2배면 빨라요, 느려요? 느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조선 500년 얘기했죠? 그렇죠? 조선 500년에 조선 초에 두 사람이 150년 후에 4명, 300년 후에 8명, 450년 후에 16명 되죠. 근데 거기서 50년 정도 고려하면 조금 더 늘어나서 20명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조선 초에 갑돌이 갑순이가 결혼해갖고 조선 끝날 때 자기 후손들 다 모아봤더니 20명이에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느린 거죠? 근데 그렇게 천천히 여유있게 늘어나도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세계 인구를 설명하는 데는요, 몇천 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전까지는요, 4,500년 전 8명이 70억 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고,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50만 년이 그럴듯하게 여겨졌어요. 이쪽이 현실적이고 이거는 너무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고 났더니 50만 년 전에 2명이 500년마다 2배씩 천천히 늘어나도 10에 300명이 지금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야말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이게 과학적이고 이게 맹신이라고 생각했어. 계산하고 났더니 이쪽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엄청난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길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정말 과장되고 부풀려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현재로부터 4,300년 전쯤에 대홍수 심판이 있어갖고 그때 8명 살아남은 것이요. 저게 현실적입니다. 그 밖에 다른 설명들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거의 혼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요. 시작된 지가 몇천 년 전입니다. 몇만 년, 몇십만 년은 이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소설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죠.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종 문제는 유전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그랬죠? 그리고 원시와 문명은 시간 순서 공존. 상대적인 비율로 맞게. 그리고 인구 증가 이야기. 지금 현재 인구는 몇십만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몇천 년 전이에요? 몇천 년 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필요합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은 또 오전부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좀 조금 일찍 끝내야 내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몇 시부터죠 우리? 10시. 10시부터죠?